푹 잤는데도 피곤하다. 이곳을 의심을 꼭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중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갖고 계신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방간이에요. 지방간. 뭐 많은 사람들이 워낙 흔하니까 그냥 지방간 뭐 그러면 대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요. 이 지방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모든 간 질환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경변증 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간경화라고 얘기하는 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간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연관성으로 생각하는 게 술. 특히 지방간 그러면은 뭐 술이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놀라운 사실은 지방간이라는 게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추세에서 보면은 오히려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5년 사이의 환자 수의 통계를 봤더니 무려 250%가 증가한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유일무이한 병이거든요. 그 병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느냐? 술 때문에 생긴다는 오해에서 그 오해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맥주를 마시지 말자. 대신에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 주스를 마시자. 이런 것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당들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음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로 일부가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이 지방이 간에도 쌓일 수가 있고 이 간에 쌓인 지방이 간을 위협하는 악질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방간 그러면은 비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방간을 진단할 때 간 전체의 5% 이상이 지방이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고 이런 사람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 간에 축적돼 있으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른 비만, 관련된 내장 지방 내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시로 지방간 여부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에요. 집에서도 좀 간단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배꼽 옆에 이 뱃살을 엄지검지로 한번 집어보세요. 네. 이 뱃살하고요 지방간이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뱃살 두께가 집게 손가락으로 거의 한 2마디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지방간이 이미 왔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살만 빼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간은 뭐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손상을 받았을 때 재생이 아주 잘 되는 장기예요. 그렇지만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재생할 여유도 없이 막 매일같이 잦은 음주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손상만 누적이 돼서 결국 나중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경변증 또 간 종양 이런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손상된 간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2일에서 제일 좋은 건 한 일주일 이상 정도는 충분하게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는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이라는 게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그런 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간을 개선할 때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생선, 콩, 두부 이런 단백질로 한상 차림을 좀 하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고로 이미 간경화가 왔다 그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에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독성 물질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암모니아인데, 그런데 간경화가 왔는데 해독을 못하는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독소도 해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지방간이 있는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질 높은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만 이미 간경화가 왔을 때는 단백질 섭취를 할 때는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광고 플러스 여러 가지 문헌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 보호를 위해서 하루 한 잔씩 뭐 이것을 마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뭐냐면 커피. 커피에는요, 카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또 미네랄, 뭐 단백질 이런 뭐 100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전체적으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유불급이죠. 네.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딱 한 잔 정도,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오히려 간을 위해서 또 활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오늘 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그분들의 주치 이기호였습니다.